안녕하십니까, 이용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눈으로 본다는 것은 조명, 즉 빛이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빛이 없다면 아무리 화려한 색상을 가진 그러한 물체라도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조명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데요. 라이트 웨이브와 같은 3D 툴에서 조명을 사용한다는 것은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빛의 근원인 태양과 건물 안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조명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조명의 역할은 아주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 웨이브에서 사용이 되는 다양한 조명과 그 설정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레이아웃 툴이 열려 있는 상태인데요. 위쪽에 조명이 있고요. 아래쪽에 카메라가 있죠. 조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조명을 클릭해서 선택을 해 줘야 되고요. 조명의 위치나 회전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초록색의 Y축, 파란색의 Z축, 그리고 빨간색의 X축을 사용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포지션 상태이기 때문에 조명의 위치를 설정을 해줄 수 있겠죠. 만약 조명을 회전을 하고자 한다면 모디파이에서 로테이트를 통해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X, Y, Z 세 개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명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앞선 강좌에서 만들어 놓았던 씬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메뉴에 로드 씬. 그러면 이와 같이 로드 씬 창이 나타나는데요. 만약 지금 같은 창이 아니라 회색의 작은 창이 나타난다면 역시 아래쪽에 있는 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이와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현재 학습자료 폴더 안에 들어왔는데요. 폴더 안에 들어오면 지금까지 작업한 다양한 씬 파일들이 있습니다. 만약 지금의 이 씬 파일들이 보이지 않는다면 올 파일을 선택을 한 후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페트병을 사용을 해봅니다. 페트병 선택을 해주고요. 열기. 그러면 이와 같이 이전에 작업했던 그 씬이 그대로 열리는데요. 현재 불러온 이 오브젝트의 모습을 보니까 서피스를 통해서 재질 설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 이유는 작업을 한 후에 저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의 레이아웃 툴에서 작업한 후에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보존하고자 한다면 파일에 세이브 씬을 통해서 저장을 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렇다면 조명에 대해서 살펴보기에 앞서 지금의 이 오브젝트에 대한 서피스 에디터를 통해서 재질을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살펴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방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디폴트 병의 몸체죠. 투명하기 때문에 한 85%의 투명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스무싱 체크. 반사 재질이 필요합니다. 한 35 정도 되죠. 35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트 리플렉션 옵션 설정 로드 이미지 로드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주고요. 최종 렌더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작업하기 위해서 VPR 빨리빨리 진행을 해봅니다. 됐고요. 이번에는 구도 역시 스무싱 반사 재질을 위해서 리플렉션 값을 한 75 정도로 해줍니다. 됐죠? 그러면 병의 모습이 비춰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바이러먼트 역시 로드로 설정을 해주고요. 됐죠? 이번엔 뚜껑 선택을 해주고요. 역시 스무싱 체크 범프 맵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이미지를 불러와서
적용을 해줍니다. 페트병 라벨 됐죠? 자, 그리고 프로젝션은 실린드리컬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Y축으로 해줘야 되겠죠? 자, 죄송합니다. 페트병 라벨이 아니죠? 예, 옆면에 울퉁불퉁한 그 표면을 설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뚜껑 옆면입니다. 적용이 됐고요. 자, 그리고 포지션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 요 정도 되나요? 일단 오토 사이즈 해주고 살짝 위치를 맞춰줍니다. 됐죠? 자, 적용 됐고요. 색은 흰색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요. 스페큘러 값을 조금만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글러스니스 값을 조금만 낮춰줍니다. 됐죠? 자, 이번에는 라벨. 라벨은 옆면에 라벨을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역시 앞서 불러온 페트병 라벨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그 프로젝션은 실린드리컬 됐죠? 자, 그리고 Y축으로 해주고요. 오토매틱 사이즈를 통해서 정확히 맞춰줍니다. 적용을 해주고요. 자, 반사 재질이 약간 필요하죠. 한 25 정도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런먼트에서 리플렉션 맵을 사용을 해줘야 되겠죠. 로드 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 바닥의 리플렉션 값을 한 25 정도로 해줍니다. 자, 이렇게 비춰지도록 해주고요. 바닥의 색깔은 자, 노란색 계열로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됐죠? 자, 바닥의 인바이런먼트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이 상태가 깔끔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이번에 액체 색깔은 그대로 사용을 해주고요. 자, 리플렉션의 반사 재질이 필요하겠죠. 자, 반사 값은 일단 한 35 정도로 해봅니다. 35. 자, 그리고 투명해야 되기 때문에 트랜스페런시 자, 한 80 정도로 해봅니다. 자, 80 정도로 하니까 이렇게 투명해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너무 투명한가요? 자, 한 70. 자, 그러면 내용물의 색깔도 이렇게 비춰나죠. 이제 리프렉션 값을 설정을 해서 굴절되는 모습을 표현을 해줍니다. 조금만 더 해보죠. 자, 이 정도까지만 해봅니다. 자, 확인해보면 자, 이렇게 굴절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조금만 더 해볼까요? 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줍니다. 역시 인바이런먼트에서 리플렉션 맵을 로드로 설정을 해줍니다. 됐나요? 됐습니다. 이제 모든 서피스를 선택을 해주고 스무싱을 한 번에 처리를 해줍니다. 됐나요? 자, 확인해 보니까 이처럼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레이아웃해서 어떤 작업을 했다면 그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장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십시오. 이제 조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한 내용은 일단 저장을 해줘야 되겠죠. Save Scene. 앞서 잠깐 언급을 했듯이 조명이 없다면 지금의 이 물체의 색깔이나 형체 그리고 그림자 등을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조명은 이 상태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조명의 종류는 라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리어, 디스탄트, 돔, 리니어, 그리고 포인트, 스포트라이트 등 다양한 조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는 지금의 디스탄트 라이트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특정 영역을 지정을 해서 비춰주는 에리어, 그리고 포인트 라이트 많이 사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대에서 특정한 부위를 집중적으로 비춰주는 스포트라이트를 사용을 할 것입니다. 또한 조명은 라이트 웨이브에서는 기본적으로
레이아웃 툴을 열어주면 기본적으로 디스턴트 조명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만약 조명이 없다면 칠흑과 같은 어두운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하나도 표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조명은 하나의 조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조명을 배치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명을 이용을 하면 되겠고요. 자, 현재 조명이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이 조명을 삭제를 해본다면 딜리트 혹은 마이너스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라이트웨이브의 레이아웃 툴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나의 조명은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명을 삭제를 해도 이렇게 기본 조명이 하나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조명이 생성이 됐는데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둡죠. 조명을 잡고 조금만 움직여 보면 이렇게 다시 정상적으로 나타나고요. 이제 지금의 이 조명에 대해서 세부 설정을 하는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dd에 있는 라이트는 새로운 조명을 추가할 때 사용이 되고요. 현재 사용이 되는 조명에 대해서 세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렌더 메뉴로 이동을 합니다. 렌더 메뉴에 렌더 글로벌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선택을 해보죠. 그러면 이와 같이 렌더 글로벌 설정 창이 나타납니다. 이곳에서는 최종 렌더링 할 때의 설정, 그리고 카메라에 대한 설정,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울 조명에 대한, 즉 라이트에 대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최종 렌더 결과물을 확인하면서 작업을 해보죠. VPR 됐고요. 클리어 올 라이트를 사용하면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모든 라이트를 제거를 해줄 수 있고요. 아래쪽에 앰비언트 컬러가 있는데요. 앰비언트 컬러는 실제 조명의 색상이 아니라 조명 주변의 색상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색깔을 다른 색으로 이렇게 바꿔주면 조명의 색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분위기에 대한 색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은은하게 붉은색이 가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톤을 설정할 때 사용이 되고요. 아래쪽에 라이트 컬러가 실제 조명 색깔이죠. 조명 색깔을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조명 색상 자체가 빨간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명을 받는 오브젝트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명의 색깔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명의 색깔은 작업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는데요. 가령 지금처럼 청량감이 느껴지는 음료수일 경우에는 더욱 신선하고 시원한 느낌을 들 수 있도록 이렇게 푸른색 계열의 조명을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맛깔스러운 음식에 사용이 되는 조명은 그죠? 약간 좀 누런색 계열의 조명을 이용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조명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색상을 필요로 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앰비언트 인텐시티는 앰비언트에 대한 밝기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커런트 라이트가 있습니다. 현재 선택, 즉 사용이 되고 있는 라이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죠. 현재는 하나밖에 사용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조명의 이름을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메인 조명이라고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한글로 메인 조명, 자,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도 있고요. 자, 라이트 타입은 앞서 살펴보았던 조명의 종류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조명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요 라이트죠. 요 라이트에 대한 타입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디스턴트로 되어 있죠. 가령 에리어 조명으로 바꿔준다면 이렇게 에리어 형태의 조명으로 바뀝니다. 자, 이것을 텍스처 쉐이드 솔리드로 바꿔주면
자, 이렇게 바뀐다는 것이죠. 지금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사각형 그 영역 안에서만 조명이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라이트 인텐시티는 역시 라이트 조명에 대한 밝기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서 설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수치를 사용하면 원하는 만큼 조명의 밝기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이 화살표를 사용하면 100% 이상은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라이트 타입을 돔으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돔 모양의 라이트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일반적인 스튜디오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조명이죠. 그리고 포인트를 사용하면 백열등처럼 특정 위치에서 사방으로 은은하게 비춰주는 조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사용한다면 무대에서 사용이 되는 집중 조명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각각의 조명에 따라서 용도도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용을 하십시오. 다시 디스탄트로 바꿔주고요. 디스탄트 조명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런 조명이죠. 자, 다시 VPR로 전환을 해줍니다. 자, 아래로 내려와서 베이직 탭에서는 일반적인 설정이 가능한데요. 자, 가령 어펙트 디퓨즈, 어펙트 오픈 GL, 어펙트 스페큘러가 있는데 이 옵션들은 해당 기능에 대해서 사용 여부를 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가령 디퓨즈를 사용을 하지 않겠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해제를 하죠. 그러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조명에 오픈GL을 사용을 할 것인지 그 여부 역시 결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라이트웨이브와 같은 3D 작업 툴에서 오픈GL은 3D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사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해제를 하면 되겠죠. 최종 결과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지만 프리뷰 속도나 렌더링 속도에는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켜놓고 작업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 스페큘러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렌즈 플레이어를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지금의 조명의 렌즈 플레이어 효과를 사용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볼륨메트릭 라이팅을 사용하겠다 라고 한다면 역시 체크를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볼륨메트릭은 빛의 궤적을 지금같이 표현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볼륨메트릭 라이팅을 체크를 하면 우측에 볼륨메트릭 라이팅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선택을 해보면 자, 이곳에서 세부적인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품질은 로우부터 베스트까지 설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베스트를 사용하면 가장 좋은 품질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작업 속도가 상당히 느려진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리고 루미넌스, 오페시티, 불투명도죠. 등등을 설정을 해줄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한 번씩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볼륨메트릭 컬러를 설정을 해줄 수 있죠. 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체크를 해주고요. 원하는 색상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텍스처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의 이 빛의 텍스처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체크를 해주고요. 원하는 이미지를 즉 텍스처를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빛에 지금 선택된 이 이미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당 유리창에 그려진 부분에 빛이 비춰졌을 때 그런 느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죠. 일명 스테인글라스 효과를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텍스처만 표현하고자 한다면 텍스처 올리 체크를 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처럼 볼륨메트릭을 사용한다면 세부적인 설정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볼륨메트릭을 사용할 때 라이트 타입은 주로 스포트라이트를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지금의 스포트라이트는 무대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스탠드 조명에서 비춰지는 그런 느낌의 조명을 표현할 때도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일명 백라이트 효과라고 하는데요. 3D 텍스트 애니메이션 만들 때 글자 뒤에서 빛이 쫙 뻗어나오는 그런 효과 표현을 해줄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자, 다시 디스턴트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볼륨메트릭 꺼주고요. 이번엔 그림자 설정을 위해서 섀도우로 이동을 해봅니다. 섀도우 타입은 레이트레이스와 그림자를 사용하지 않은 오프. 오프라니까 그림자가 없어졌죠. 그 밖에 섀도우 맵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섀도우 맵은 앞서 살펴본 레이트레이스와 마찬가지로 그림자의 맵 소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그림자는 사용을 하지 않죠. 레이트레이스로 해주고요. 섀도우 컬러는 그림자의 색깔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림자는 일반적으로 검정색을 많이 사용하죠. 이처럼 그림자에 대한 설정 해줄 수 있고요. 자, 이번엔 오브젝트로 이동을 해서 익스클루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클루드는 현재 사용이 되고 있는 오브젝트가 그림자의 영향을 받을 것인지 그 상태를 설정을 해줄 수 있는데요. 가령 페트병 1번. 자, 1번 레이어가 이 페트병에 해당이 되죠. 익스클루드를 클릭해서 체크를 해주면 어떻습니까? 페트병에 대해서는 그림자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켜주고요. 자, 이번엔 페트병 2번 레이어. 2번 레이어는 바닥인 것 같은데요. 역시 켜주면 바닥에 대해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죠. 자, 그리고 3번은 요 9죠. 체크를 해주면 역시 9에 대해서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그림자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림자 또한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이처럼 사용된 오브젝트마다 개별로 조명을 받을 것인지 그 여부를 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살펴본 것처럼 라이트웨이브에서 조명은 아주 다양하게 선택을 해줄 수 있고요. 선택된 조명마다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명을 설정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